공부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교육 플러스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요, 매년 바뀌는 대입 트렌드에 맞춘 아이엔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합격 신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의 크리스찬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방학도 끝나면서 방학 동안에 붓캠프 진행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요. 이제 뭐 봄학기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학교들이 이번 주 오늘 또는 내일부터 다시 봄학기 개학을 하면서 아이엔트 에듀케이션도 지난 2주간 진행을 했던 겨울 캠프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오늘부터 저희도 이제 봄학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는데 네. 아무래도 지난 2주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학년에 관계없이 여러 이제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 참여를 통해서 많이 또 이제 생산적으로 알차게 방학을 보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고학년들, 10학년, 11학년 이렇게 하이스쿨 학생들이 올해 3월에 또는 5월에 다가온 SAT 개정판 SAT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겨울방학 2주 동안에 이제 매일 저희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고 이제 렉처도 수업을 듣는 SAT 캠프를 참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시험 자체 길이는 짧아지고 네. 문제들의 뭐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지만은 이런 포맷이라든지 그쵸.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단어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냥 시험이 짧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10개월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잘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또 이제 인지를 하고 그것들을 또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업에 추가로 이제 단어 시험도 매주 내주고 숙제도 이제 매주 내주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켰는데 네. 3월 SAT 준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겨울방학 2주 동안에 잠깐 했던 거로는 이제 끝이 나면 안 되겠고 꾸준하게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던 아니면 혼자서 이제 학원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혼자서 공부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3월 SAT까지는 꾸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봄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을학기보다 조금은 더 긴 느낌이고 조금은 더 공부에 열심히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가을학기는 뭔가 좀 이렇게 술렁술렁하게 그냥 훅 지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봄학기는 본격적으로 뭐 5월 달에 또 AP 시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열심히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5월 달 말씀하신 것처럼 AP 시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학년 학생들은 다가오는 여름 준비도 해야 되며 그렇죠. 그리고 저학년 학생들 있죠. 뭐 네. 8학년이면 뭐 7학년이면 또 심지어 9학년들까지는 또 내년에 이제 듣게 될 수강 과목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몇몇 과목에 있어서 좀 선행학습을 통한 이제 뭐 월반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 시험도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준비가 요구되는 봄학기가 가을학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바쁘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네.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또 우리 아이와 맞는 그 루트를 좀 로드맵을 좀 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전공이며 또 더 멀리는 어떤 직업을 좀 가질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 대입 컨설팅을 이제 메인으로 네. 이렇게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저희의 이제 그 사명이기 때문에 네. 마냥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는 다가 아니고 대학을 보내지만은 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은 네. 어떤 대학을 가느냐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 어떤 방향성을 잡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요즘 세상 뭐 항상 시대가 변하지 않는 적은 없다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각에서는 또 다른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또 급변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직업군들의 새로운 직업군들의 등장이나 기존 전통적인 직업군들의 좀 쇠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학교들에서 그런 양상이 잘 보이거든요. 몇몇 메이저들이
수요가 이제 적어짐에 따라 합쳐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도 하고 아니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선 내주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그거를 따라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컨설팅을 했을 때 마냥 그냥 근시안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네. 대학을 갔다가 어떤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해서 어떻게 이제 너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지도 그렇게 맞게 방향을 이제 정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학 컨설팅을 하면서 어떠한 직업군이 당장은 좋지만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시점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하자면은 뭐 한 앞으로 8년 네. 내지 10년 후에 네. 직업군의 양상을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주제 또한 그거에 맞춰서 특히 저학년들 학생의 경우에 네. 어떠한 직업군들이 앞으로 전망이 조금 좋게 예상이 되며 그런 직업군들로 하여금 내가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서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네. 그럼 그 첫 번째로 어떤 직업군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이런 뭐 랜드스케이프이 빠르게 바뀌는 이유가 새로운 기술, 특히 이제 뭐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기술적인 정보적인 기술적인 게 그렇죠. 많다 보니까 이런 전망이 좋은 직업군들 또한 지금 일어나는 시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직업군들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네. 리뉴어블 에너지 테크니션이라고 오.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면은 예.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재생산이 가능한 그렇죠. 환경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에너지가 재생 네. 에너지가 되겠죠. 네네. 그쵸. 가장 또 많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방향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당장에 보더라도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를 뭐 연료만 하더라도 네. 이제 석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단을 하면서 다른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걸 네. 어떻게 조금 더 이제 더 큰 시장에 사람들에게 크게 공급을 가능할 수 있을지 네. 그런 이제 쪽으로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테크니션이 가장 또 전망이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는데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환경 쪽에서만 또 이제 큰 이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만은 환경학에 또 비해서 경제학으로도 이 길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에너지가 저희가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 이유는 네. 현재 전통적으로 쓰는 에너지 자원들이 고갈이 돼서가 아니고 여러 환경 문제, 인체에 그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악영향으로 돌아오는지 네. 그런 앞으로의 우려 때문에 저희가 다른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이러한 직업군들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경학 이제 가장 좋은 전공으로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또 다른 이제 두 예로는 전기공학 아니면은 물질과학 네.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학위는 정식적인 학위는 아니지만은 자격증을 또 소지할 수 있는 리뉴어블 에너지 테크놀로지 또 자격증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 내가 과학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분야 사업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내 방향을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과학 쪽도 그렇지만 경제 쪽도 함께 좀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공부를 해보면 그렇죠. 좋겠네요. 요거 또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리뉴어블 에너지 기술장 테크니션 이쪽과 이제 관련된 거 첫 번째를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유행을 또 타지 않는 헬스케어 종사자들이 종사 직업군들이 있겠죠. 이거는 거의 1등, 2등으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헬스케어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이 인체 건강이라든지 이런 각종 질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한테 직결되는 그쵸. 이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시대에든 이제 그런 거를 막론을 하고 전망이 항상 좋은 직업군으로 뽑히게 되겠죠. 네,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의사, 뭐 간호사, 아니면은 뭐 공중보건 네. 그런 쪽들도 당연히 앞으로 전망이 좋긴 하겠지만은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인공지능이며 기계들이 많은 진료라든지 수술을 대체를 하는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단까지도 가능을 하고 그래서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굳이 뭐 메디컬 그쪽이 다가 아니고 네네. 당연히 뭐 화학도 가능해 하고
약학도 꽤 좋은 이제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네. 심지어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이제 학위를 취득을 하더라도 네. 그쪽으로 이제 마스터나 이제 박사 학위로 헬스케어나 메디컬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한다면은 네. 머신러닝에 이제 바탕을 한 그런 이제 기술을 헬스케어에 도입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더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직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에서도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안에는 그런 직업군들의 랜드스케이프가 많이 변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 헬스케어 쪽도 IT 기술과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같이 좀 공부해 두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 헬스케어 쪽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질병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방향도 있고 정말 범위가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환자들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을 하면서 네. 치료하는 게 다 헬스케어 모드가 아니고 네. 이제 뭐 실험실이라든지 아니면 필드에 가서 리서치를 한다든지 공중보건 쪽으로도 굉장히 네. 많은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제 염려일 뿐이지만은 지금 앞으로는 환경이 기후가 변하면서 지금 오는 날은 없는 질병들이나 그쵸. 또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새롭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또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런 예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이게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저희는 질병과 싸우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망이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직업군을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세 번째로는 네. 정보과학이라고 하죠. 데이터 사이언스 아, 여기 너무 좋다. 또는 이제 분석 정보 데이터 애널리스트. 아,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범용성이 큰 이제 분야죠. 그렇죠.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네.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이런 이제 스킬셋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가진 뭐 이런 통계라든지 그런 빅데이터에 관한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을 내가 조금 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분야에도 접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점점 이제 국제화가 되어가고 네. 모든 것들이 자동화, 산업화가 되는 그쵸. 점에 따라 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네. 그 다 데이터 필요해요. 또는 그쵸. 샘플이 네. 많은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거예요. 네. 특히나 과학적으로 어떤 것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만큼 또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통계 심지어는 네. 이쪽으로도 앞으로는 점점 더 수요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애널리스트 이쪽으로는 사실은 전 분야에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헬스 쪽도 아까 말씀하신 헬스 쪽도 해당될 것 헬스 같고. 쪽도 필요하고 그쵸? 심지어는 뭐 이런 보험 쪽도 좋고 네. 사회학에서도 너무나 필요하고 아, 네.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뭐 이게 직업군을 만나고 회사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있는 네. 규모가 있는 회사는 빅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네. 뭐 레베뉴면 레베뉴 이런 패턴들을 분석을 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배경이 있다면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여러 회사들의 그런 조언을 해주는 컨설턴트로도 네. 직업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자기 커리어는 자기가 이제 꼬리기 나름이지만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이제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무궁무진하게 포텐셜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애널리스트 쪽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은 하이스쿨 때부터 여러 가지 그런 관련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도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학위들은 네. 말 그대로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면은 뭐 통계, 컴퓨터 사이언스 네.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아니면 그 연관된 이제 메이저들이 있겠는데 그런 메이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이스쿨 때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수업을 듣고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수학 레벨이면 수학 레벨 그리고 AP 코스들을 선정을 할 때도 네. 내가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인문계 AP를 듣기보다는 조금 더 수학과 관련된 AP를 듣는다든지 컴퓨터 과학의 그런 거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좋은 직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대학에 희망을 한다 지원을 희망을 할 경우에는 네. 이런 하이스쿨
코스 이수에서 끝날 게 아니고 그와 관계된 이제 교회 활동들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네네. 보통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머 뭐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도 더 전망이 좋으니까 다양한 직업군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망한 직업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죠, 원장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직업군들을 미리 이러이러한 직업군들이 있다, 이러한 네. 분야들이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진 상태에서 내 꿈을 찾기가 훨씬 더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관심 분야를 찾는다든지 방향성을 잡는다든지. 네. 그래서 어떤 또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이든 아니면은 미래에 궁금한 이제 뭐 점이 있는 학생이든 이러한 탐색을 통해서 자신이 좀 통찰력을 기르고 남들이 이제 추천하는 거에만 이제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자기가 파악을 하고 그런 이제 프로액티브한 면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 대학교 또한 그 좋은 대학을 통해서 이런 이제 내 커리어를 준비를 하고자 하는 걸 돕고자 이제 저희가 미리미리 큰 이제 그림을 앞에 몇 수를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유망한 직업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력 있게 준비를 해갈 과정도 필요한데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서는 이런 준비를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이제 도와주고 계시는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엔트 에듀케이션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습니다. LA점 대표 전화 323-413-2977 323-413-2977번이고요. 카톡으로 또 상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IANTEDU 개미의 ANT입니다. IANTEDU 웹사이트 IANTEDU.com을 방문해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압구정 지점도 오픈돼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도 상담 카톡으로 가능하십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플러스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의 크리스차 원장님께서 또 정보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전망이 좋은 직업군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미리 좀 전공도 생각해보고 직업까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네. 원장님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 주셨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가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또 머신러닝, 이런 기술자들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생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은 현재 또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그렇죠. 있죠. 네. 이런 랜드스케이프를 바꾸는 이제 거의 선두주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야로 내가 가고 싶다, 네. 아니면 이런 분야에 내가 관심이 너무 많다, 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든지, 뭐 물질적으로 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지 및 관리를 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일상적인 작업에 이런 뭐 자잘한 작업의 자동화부터 고급 로봇 공학 및 또 예측,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너무 이제 좋고 산업혁명이 이제 선두주자로 이끄는 또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컴퓨터 쪽이나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은 네.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학사 학위부터 따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석사라든지 박사 학위 때부터 길을 바꾸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유리한 고점을 차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이제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은 전공이다 보니까 경쟁이 가장 그렇죠. 치열한 과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자체는 네. 학부 언더그라드에서는 메이저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은 뭐 스탠포드를 비롯한 몇몇 학교들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메이저가 생겼고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들에서 이런 메이저가 생기는 게 시간 문제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 또한 그만큼 이제 높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네. 보면은 하이스쿨 때부터 뭔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나 이런 준비도 좀 다르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인공지능 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일반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컴퓨터 공학 그쪽이랑은 다르게 네. 언어도 다른 걸 쓰고 플랫폼도 다르게 쓰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확실하게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리부터
다른 컴퓨터 과학을 희망하는 친구들과는 차별점을 둔 네. 프로파일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뭐 흔히 뭐 웹이라든지 이런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쓰는 언어, C라든지 자바 이런 언어 쓰는 것이 아니고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내가 좀 길을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언어를 대신에는 파이썬을 사용을 한 프로젝트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네. 수업들을 듣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준비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회 준비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또한 아이언텍 에듀케이션에서는 하나하나 다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맞습니다. 직업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다음으로는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 메디컬 아니면 헬스케어 프로페셔널과 비슷한 이제 맥락으로 생물학과 기술을 융합을 한 이제 분야이지만 또 의학, 심지어는 농업까지도 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의 혁신을 이끄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생명공학이 인간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해 네. 그런 유전자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공학을 통해서 네.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인간이 이제 이끄는 이런 예. 지구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제 지지 않을 네, 전공 네. 또는 분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또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병이며 그렇죠. 질환 뭐 이런 것도 연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과 이제 동반을 해서 네. 말씀드린 농업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속 가능한 뭐 서스테이너블 에그리컬처라고 하죠. 뭐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뭐 여러 가지 경작 활동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네. 앞으로는 그런 토양의 뭐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 네. 새로운 뭐 조금 더 지구 이런 환경에 해가 덜 되는 생명 농산식품 그런 이제 유전공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바이오텍을 통해서 네. 다 개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쪽으로 내가 관심이 네네. 있다. 네네. 과학을 좋아하고 생명을 좋아하지만은 내가 의사나 헬스케어 쪽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공학 쪽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업적으로도 네. 병원이나 이런 프랙티스를 하게 되기보다는 필드 리서치 또는 이제 실험실에서 리서치를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대학교에 가서 가장 어울리는 이제 전공으로는 분자생물학 네. 그리고 생화학 아니면 뭐 유전학 아니면은 랩 테크닉이라는 전공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봄에 따라서 하이스쿨 생활을 하면서 네. 그거와 비슷한 수업을 듣고 활동을 통해서 대학교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서치도 좀 많이 연습을 둬야겠네요. 그렇죠. 리서치 능력 또는 그런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이제 예. 학문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헬스케어뿐만이 아니고 이런 생명공학 예. 쪽에 꿈이 있고 그런 쪽에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목표가 높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리서치 활동이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INT에서도 이런 대회 준비와 더불어 학생들이 혼자 독자적으로 이끄는 이제 리서치 활동도 지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문의를 주시면은 어떠한 이제 활동이 이 학생의 레벨이나 목표에 맞는 건지 상담을 통해서 잘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서치 활동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그런 리서치를 도와주시겠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 또한 맞습니다. 전망이 좋은가요? 농업도 그쵸.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로 절대 지지 않는 직업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사실 말씀드릴 게 농업 이노베이터 혁신 이제 그런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몇몇 따라 뭐 이제 인구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안 좋게 보는 뭐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은 사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아직도 인구가 증가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 따라서 식량 수요도 매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혁신가 또는 이제 뭐 개발자, 공학자들은 지속이 가능하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그리고 환경적으로 효율적인 농법을 개발을 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데 네. 많은 이제 노력을 쏟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 조금 말씀드린 생명공학 또는 이제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농업에도 이제 항상 어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농업이 현재와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진화를 하면서 인류한테는 가장 중요한 또 분야로 자리를 이제 유지를 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한 게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토질이며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 오염 가운데 어떤 먹거리들 뭐 이런 농업 기술자도 전망이 좋고요. 다음은 어떤 직업군이 있을까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급부상한 직업군이 있지만은 네. 멘탈 헬스 프로페셔널,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의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며 특히 청소년들,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런 부담과 프레셔가 이제 좀 늘어나는 사회에서 네. 정신 건강에 관련한 이제 그런 운동도 많아지고 이런 사회 분위기조차도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신 건강 상담사 또는 전문가 또한 예전과는 다른 그런 이제 그런 대접을 또 받고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전망도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이런 정신 상담사가 배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여러 큰 회사에서도 이런 회사만의 정신 상담사를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또 전망이 좋은 직업군의 하나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직업도 세분화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필요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많이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사, 심리학자, 상담사, 네. 또 이제 뭐 어떤 분야에 따라 뭐 행동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테라피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면 학위조차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서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배첼러 때는 그렇게 크게 세분화가 되지 않지만은 마스터까지만 가더라도 뭐 내가 임상심리로 갈 건지 아니면 클리니컬로 갈 건지 네. 뭐 그쪽으로도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이스쿨 학생들이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은 경험을 아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 건강에 관한 활동들, 봉사나 인턴십 그런 대회들도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 네. 아이엔트에서도 대회 준비뿐만이 아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넥션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봉사 또는 인턴십 활동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이버 시큐리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뭐 머신러닝 기술 4차 산업 이제 혁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이제 보안 문제가 그렇죠. 따라오기 때문에 네. 사이버 시큐리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망이 좋을 거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학위를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메이저가 있고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또 전공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전공을 했다가 내가 대학 후에 그쪽으로 빠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CISSP라는 이제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그쪽으로도 이제 직업군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제 경로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 가능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존재가 돼야 될 거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의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하이스쿨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처음부터 바로 내 길을 사이버 시큐리티로 락다운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컴퓨터 과학의 그런 레주메를 쌓다가 학사 또는 석사에 가서 한번 내 길을 정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공격이 있다면은 또 이렇게 막는 쪽도 필요하잖아요. 방어도. 그런 면에서 요즘에는 그렇죠. 이 사이버 시큐리티 쪽으로 굉장히 보안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두 개 연달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두 개는 나머지 두 개는 도시건설 또한 토목공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도시건설이 뭐 이제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조금 더 사람 또는 환경에 이제 조금 덜 유해한 그런 소재들 아니면 그런 건축법들로 다시 이런 재개발을 하고 있는 플래닝을 다시 하고 있는 이제 도시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얼반 플래닝 또는 토목공학이 전망이 가장 굉장히 좋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다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공해들이 있잖아요. 뭐 소음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뭐 화학 물질 공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니면 뭐 트래픽 공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이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많이 거기에 시간을 쏟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건축 아니면 토목공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도시건설, 어반 플래닝 쪽으로도 고려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시에 관련된 건데 네. Water 아. Resource Specialist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무래도 환경 그리고 뭐 도시건설과 직결되는 분야에 하죠. 그래서 수자원 전문가라고 Water Resource 전문가. 네. 기후 패턴, 뭐 환경 문제로 인한 뭐 기후가 변화하고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 또한 이제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네. 사실 뭐 남은 담수 그러니까 지구상에 남은 담수량이 많긴 해도 그게 몇 퍼센트 이하까지 내려가면은 직접적으로 인간한테만 타격이 바로 오는 게 아닌 그 근접 생태계에 먼저 타격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방지하고자 미리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담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인간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발전 전력 그런 활동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수자원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하게 될 일이 그런 쪽으로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물의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을 효율적으로 조금 더 잘 쓰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직업군에 내가 종사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학교에 가서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메이저는 Environmental Science 환경학 또는 몇몇 대학교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하이드롤로지 수문학 네. 아니면은 말 그대로 Water Resource Management 네. 수자원 관리 분야학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런 직업들이 있을 때는 일단 하이스쿨 때부터도 여러 가지 본인의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가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서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 인턴십 활동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INT 에듀케이션에 문의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 다 종합해서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다 좀 준비해 주십니다.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고요. LA점 대표 전화는 323-413-2977, 카카오톡 아이디는 IANTEDU, 웹사이트는 IANTEDU.com을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